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프랑스 남부를 지나 이탈리아와 몰타, 시칠리아를 거쳐 로마까지 9박 11일간의 지중해 크루즈. 바다 위를 떠다니는 또 하나의 여행지, 셀러브리티 어센트호에서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설레임을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13시간 반의 긴 비행 끝에 바르셀로나에 도착. 이번에 예약한 호텔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바로 앞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작은 식당 안에서 먹은 해산물 빠에야와 크로켓. 엄청난 맛집은 아니었지만 긴 비행 끝에 먹는 저녁이라 그 자체로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그 베리에서 아사히 볼도 먹었다. 내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 바로 루프탑에서 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뷰 때문이었다. 성당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서 있었다. 전면이 아닌 뒷면이라 조금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잊게 할 만큼 웅장했다. 시차 때문인지 일찍 눈이 떠진 아침이었다.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들자 거대한 건축물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남긴 불멸의 걸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세월의 때가 깊게 타 가우디의 혼이 느껴지는 동쪽 탄생의 파사드와 달리 새로 지어진 서쪽 순환의 파사드는 다소 이질적이고 차가웠다. 공원 호숫가에서 물 위에 비친 성당을 바라보며 10년 전 이곳을 찾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걷다 보니 길 모퉁이에서 아담한 카페를 발견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라며 자부심을 보이던 사장님 미소에 이끌려 들어간 곳.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 넘치는 자신감이 이해되었다.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맛있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즐기며 온전한 행복을 느꼈다. 체크아웃 전 루프탑에 한 번 더 올라가 전경을 눈에 담았다. 낮에 보니 어젯밤과 또 달랐다. 저 멀리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자 오늘 우리가 탈 크루즈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올라 선착장으로 향했다. 터미널에 가까워지니 거대한 크루즈가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캐리어에 러기지 태그를 붙여주었다. 수화물은 우리가 배에 탑승해서 둘러보는 동안 방 문 앞까지 배달된다. 여권 스캔과 간단한 서류 확인을 마치고 드디어 배에 탑승. 우리가 이번에 탑승할 배는 14만 톤의 셀러브리티 어센트호. 셀러브리티가 로얄 캐리비안 계열의 프리미엄급 선사인 만큼 배에 들어선 순간 고급 호텔 같은 느낌이었다. 다양한 작품들과 조형물로 채워진 공간은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어 프리미엄 크루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배 측면에 매달린 오렌지색 플랫폼, 매직 카펫은 셀러브리티 크루즈 엣지 클래스의 가장 특징적인 시설로 2층부터 14층까지 수직으로 이동하며 낮에는 바로, 밤에는 스페셜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데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그 스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배의 중심인 그랜드 플라자, 3층부터 5층까지 이어지는 아트리움 형태로 화려한 조명과 대형 샹들리에가 첫인상을 압도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바, 레스토랑, 쇼핑샵들이 자리 잡고 있다. 3층에서 5층 선수에는 매일 밤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는 대극장이 위치해 있고 4층에는 다양한 게임과 디제잉 등이 펼쳐지는 더 클럽이 있다. 14층,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 좋은 메인 수영장과 선베드들을 지나면 통창 너머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성인 전용 공간 솔라리움이 나온다. 조깅 트랙을 따라 걷다 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루프탑 가든과 배의 후미에 위치해 있어 선셋을 감상하기 좋은 선셋바를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더 스파,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탁구장이 있다. 크루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레스토랑, 탐사증 선미에는 각기 다른 테마와 메뉴를 선보이는 4개의 메인 정찬 레스토랑이 있는데 매일 저녁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것조차 즐거움이었다. 14층에는 탁 트인 통창뷰가 특징인 뷔페, 오션뷰 카페와 수영장 옆 햄버거, 핫도그들을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마스트 그릴이 있었다. 5층 선미 쪽에 위치한 에덴 카페에서도 무료 음식들을 제공하는데 3개 층이 연결된 아트리움 구조의 전면 통창으로 되어 있어 분위기가 매우 좋고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솔라리움 내에 위치한 스파 카페에서도 아침, 점심 간단한 핑거푸드를 제공하는데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내린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4층 중앙부에 위치한 카페 알바치오에서도 베이커리, 샌드위치, 디저트 등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예약한 방은 액세서블 딜럭스 인사이드 룸이었다. 창문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넓었다. 테이블 위에는 미리 주문한 생수 12병이 놓여 있었다. 간단히 안전교육을 마치고 곧장 14층 오션뷰 카페로 향했다. 높은 층고와 통창 너머로 바다가 펼쳐지는 세련된 인테리어, 정갈하게 차려진 요리들. 뷔페 음식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다. 신선한 재료로 깔끔하게 만든 느낌이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과 선베드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밴드 라이브 공연으로 한층 더 흥이 오르는 분위기였다. 먼저 출항하는 MSC 크루즈와 인사를 하였다. 이후 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르셀로나가 천천히 멀어졌다. 첫날 저녁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투스칸에서 저녁은 정찬 레스토랑 4개와 뷔페 중 원하는 곳으로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다.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가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바삭한 바게트 빵과 고소한 버터,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여 먹으니 맛있었다. 스타터로 주문한 호박 샐러드와 가지 브루스케타, 메인 요리인 돼지고기 폭잡과 파스타 모두 맛이 괜찮았다. 밤 11시 반, 메인 플라자는 파티 분위기였다. 이 배의 하이라이트, 화려한 바텐더 쇼가 펼쳐지고 이어서 밴드 공연이 시작되었다. 세련된 에너지로 가득 찬 놀 줄 아는 찐 어른들의 크루즈 느낌이었다. 오늘은 기양지가 없는 해상일이다. 온전히 배를 즐길 수 있는 날. 바쁘게 내려야 하는 기양지 날에는 정찬을 즐기기 어렵기에 오늘 아침은 코스모폴리탄 정찬 식당으로 갔다. 한적한 분위기 속 창가 자리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먹는 아침. 조식을 먹은 뒤 솔라리움 스파 카페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추가로 커피 한잔하고 조깅 트랙도 돌고 댄스 교실도 참여했다. 해상일 점심에만 운영하는 에덴 카페. 통창 너머로 배가 지나온 하얀 물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가득해 마치 거대한 유리 온실 같은 에덴 동산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붐비지 않는 조용한 공간 창가에 앉아 신선함이 느껴지는 키노아 샐러드와 바삭하게 구워진 치킨 페스토 파니니를 여유롭게 즐겼다. 투명한 돔 형태로 만들어진 실내 수영장에는 따스한 채광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이곳 스파 카페에서는 아침, 점심,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해상일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리 잡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리 전쟁이 치열하다. 30분 이상 자리가 비어져 카드가 놓여진 선베드를 발견하고는 얼른 자리를 잡았다. 저녁은 지중해 레스토랑 사이프러스로 갔다. 그릴 옥토퍼스가 맛있었고 양고기는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아 생각보다 먹기 좋았다. 쇼트립스는 장조림 같은 식감이었다. 공연은 7시 30분 시작이었는데 7시부터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 셀러브리티 쇼 어웨이큰. 큰 기대 없었는데 압도적인 스케일의 퀄리티 높은 공연이었다. 사일런트 디스코. 3가지 색 헤드폰이 있고 DJ가 각각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틀어준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신나게 즐겼다. 늦은 밤,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뷔페로 갔다. 뷔페 야식을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처음 탑승해본 프리미엄 크루즈 셀러브리티 어센트호. 배의 인테리어와 분위기, 식자재의 신선함,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프리미엄 크루즈의 차별성이 느껴졌고 다음에도 셀러브리티 크루즈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